현재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유럽에서 프랑스의 방산을 비롯해 유럽 영내 거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중에 느닷없이 아시아의 한국을 거론하며 K방산을 구매해서는 되겠냐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 최소 3개국 이상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을 비우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 프랑스와 매우 긴밀한 G7 국가도 프랑스 대신 한국 손을 들어주기도 했으며 프랑스의 국가 전략 사업에서도 유럽이 아닌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인데요. 현재 유럽의 각국들의 리스트를 보면 한국조차 놀랄 정도의 국가들이 거론되고 있고 한국은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경쟁에서 몰아내면서 유럽 수주를 몰아받는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어떠한 일이 진행 중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탈리아 한국산 레이더 사용.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던 유럽 영내 방산 사용에 대한 발언이 한 주도 지나기 전에 이탈리아의 방산업체 레오나르도는 한화 시스템의 에이서 레이더 계약을 체결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화 시스템에 따르면 전투기용 에이서 레이더는 유럽 첫 수출로 이탈리아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 업체로서 한화 시스템과 이와 관련 방산 협력에 본격 들어갈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화는 2026년부터 경공격기용 에이서 레이더 완성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 방산이 잘 나가다 보니 이런 계약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사 관계자들은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를 한국에 발주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전투기를 주로 공급하는 프랑스를 비롯해 경쟁 업체들이 즐비해 한국이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최근 유럽 영내 거래를 강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앞으로 아태 지역의 수출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폴란드에서 25조 K방산 발주 이후에 한국의 위상이 한 단계 발전했는데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에이서 레이더가 유럽 전투기에 탑재됨에 따라 FA-50을 비롯한 경공격기 수출이 활발해지면 물론 앞으로 양산된 레이더를 장착한 KF-21까지 K방산 운신의 폭은 더욱 넓어진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유럽 내 G7에서 한국의 방산과 협력을 가속화하고 더욱 많은 군수품을 수출하게 된다는 점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큰 압박을 받으면서 더욱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생산력과 시스템을 따라오려면 최소한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은 휴전 상황이라 방산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거의 모두 생산과 연구에 쏟아붓는 시스템으로 상당한 부분 사업 논리로 방산을 진행해야 하는 선진국들은 따라오기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유럽 내에서 목소리를 키우며 타도 한국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대체제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셈입니다. 말로는 다들 유럽 영내 방산을 키우자고 하지만 한국이 휴전선을 앞두고 수십 년간 다져온 내공을 못 당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체코 원전 프랑스 대신 한국 손 들어준다. 프랑스가 가장 공들이는 사업 중 하나인 원자력 분야에서도 역시 한국의 고배를 마실 듯한데요. 일단 이 원자력 분야는 한국도 프랑스도 아닌 미국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도 제끼고 이제는 프랑스조차 완전히 이기는 모습이 등장했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한국을 이기기 위해서 미 법원에 고소까지 하는 등 한국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미국 연방규정집에 의거해 APR-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국 에너지부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매우 묘한 것이 예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과 오히려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었는데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최초로 원전을 수출할 당시에 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기술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미국 기술을 가져갔다며 문제를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산업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한국은 기술 자문료를 미국에 지급하고 끝냈습니다. 미 웨스팅하우스도 무조건 한국을 틀어막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형 원전은 상당한 기술 개량이 있었으며 미국보다 건설 단가가 낮기에 유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원전 산업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사실상 사양 산업이 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가 사실상 파산에 처하는 등 엄청난 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해낸 것에 대해 박수를 쳐주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차질을 빚고 팬데믹이 오면서 다시 원자력이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까지 횡포를 부리면서 웨스팅하우스 몸값이 훌쩍 뛰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이제 미국 의회에서 팀 USA를 만들어 원전 동맹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의사 가운데 실제 지난 6월에 미 웨스팅하우스사에서는 방안에 한미 원전 동맹을 구체화하자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전 동맹이라며 협력까지 거론하고서 왜 갑자기 지금 미국이 딴지를 거냐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는 폴란드 원전 단독 수주를 노리면서 바이든 정부에 치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폴란드 원전 전문가들이 사실상 한국의 원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원전 AP1000 같은 경우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단가가 높아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 중 상당히 친미 국가에 속하며 국방과 경제 등 모두 미국과 협력합니다만 원전 수주는 막판까지 한국, 미국, 프랑스 중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와 전면 협력이 강화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다크호스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최근에 약 11조 5천억 원의 미국 컨소시엄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료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원전 시장 전체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11조 5천억을 썼으니 회수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걸 먹겠다고 나오니 미국 수출통제법을 들먹이는 겁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한국의 원천 기술을 전수했으므로 이미 끝난 일이라 국가법을 근거로 소송을 다시 건 것이죠. 최근 IRA와 같이 수출통제법을 활용해서 아예 한국의 원전 수출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와 전기차는 한국이 너무 커져버리고 미국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 터치는 못했지만 원전 분야는 이제 한국도 겨우 한 기의 원전만 수출한 걸음마 단계이고 전세계 원전 50%는 미국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서 폴란드, 사우디 등 수주가 유력한 상태이기도 하므로 미국이 애초에 한국의 원전 수출 싹을 도려내고 그 자리를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체코가 한국에 APR 1400을 도입하려 하자 미국에서 거절한 겁니다. 그러나 미 법원은 여기에서 미국 법인이 아니라며 해당 서류 자체를 반려해버린 모습이 나온 겁니다. 미 웨스팅하우스와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미국 회사가 딴지를 걸자 한국 원전 수출이 막힌 겁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스스로 사업성 및 여러 원인으로 철수하면서 한국과 프랑스 2파전이 되었으며 프랑스는 이제 자신들이 유럽인이 당연히 수주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원전은 다양한 불안이 노출되었고 유럽에서도 고장 잦은 원전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덴마크 원전도 10년이나 고장나서 아예 시작도 못하고 간신히 10년 동안 복구해서 시작했던 기억도 있거니와 사업성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현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력 잠수함에서도 미국의 뒤통수를 맞아 관련 분야에 전력을 쏟고 있으며 최근 유럽 원전은 프랑스가 진행해야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한국에 넘겨주는 상황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잠수함마저 한국에. 프랑스의 나발그룹의 잠수함이 유럽 내 영내 수출을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존심이 상할 일인데요. 그런데 폴란드에서 다시 한번 마크롱을 제대로 자극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폴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는 블라슈자크 국방부 장관이 올 연말 잠수함 구매 프로그램을 발표하는데 이어서 장시간 작전이 가능해야 하고 어뢰 혹은 순항미사일도 발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서 또 자주 하는 말이 있었는데 장관은 유럽에 한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의 티셴크루프, 프랑스의 나발그룹에 한정하지 않으며 한국의 한화오션도 의미하는 발언으로 이는 한국의 잠수함을 의식했다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쏟아집니다. 특히 하나는 폴란드의 K9을 납품 진행 중이며 장갑차 역시 납품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는 한국과 FA50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산을 패키지로 묶어서 진행한 이력이 있는 만큼 잠수함 분야도 마침 한화오션이 인수한 관계로 충분히 대형 패키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납기를 잘 지키고 폴란드는 유럽 방산에 치를 떨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국면이기도 하고 마침 한국에서 인니에 납품할 14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비롯해 SLBM 패키지도 연결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의 잠수함을 발주하려고 프랑스 당국에 대출받았다는 소식이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서 나오는 등 한국과 계약해놓고 프랑스에 대출받는 등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에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는 타도 한국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지만 결국 한국에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럽끼리 너그럽더라도 실력 없이 말로만 영내 거래를 하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